자, 모의고사 1회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총 13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자, 절삭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유사기출 회차로 79회, 121회, 130회에 이제 기출 회차가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절삭 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예, 절삭 속도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할 때 뭐 선반의 절삭속도 공식, 밀링, 드릴링, 연삭의 절삭속도 공식이 약간 틀리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밀링에 대한 어떤 절삭속도 공식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거기에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작성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절삭 속도 영향에 대해서도 뭐 기술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절삭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절삭 온도, 공급 암호와 관련해서 표면 거칠기나 절삭피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삭 숫돌이 파괴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유사 문제 기출 회차가 이제 108회, 112회, 129회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연삭숫돌 파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원주 속도가 너무 과대한 것이 아니냐, 또 미세 크랙이 발생해서 밸런스, 숫돌의 밸런스 불량,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요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괴 원인에 대한 또 대책이나 안전 대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자, 3번 와이어컵 방정 가공에서 발생되는 큼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이 유사 문제가 67회, 85회, 120회에 이제 기출됐고요. 큼부 형상은 이제 특히 다이 가공을 할 때, 와이어컷 방정 가공으로 다이 가공을 할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가공되는 형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큼부 형상이 되겠죠. 자, 이런 큼부 형상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비저항 차이, 그다음에 와이어 이제 처짐 현상, 가공 속도 부적절성 등 이런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결 방법으로서 뭐 비저항에 관련한 가공의 압력, 와이어 장력, 뭐 전극 이송 속도, 세컨드 컷 이런 것들 이제 해결 방법으로 이제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하공차 중 자세공차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기하공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모양공차, 뭐 자세공차, 위치공차, 뭐 흔들공차 등 이런 공차들이 있는데 이 기하공차 중에서 자세공차에 해당되는 세 가지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 문제로는요, 이제 70회, 109회, 129회가 있었고요. 뭐 개요의 기하공차의 필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론에는 이제 기하공차의 종류 중에서 자세공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영광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그리고 탄성 계수와 항복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서는 유사 문제로 이제 76회, 88회, 112회 유사 문제가 기출됐고요. 영광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선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예, 그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있던 기계적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비례한도라든가 뭐 탄성계수, 한복점, 한복강도, 인장강도, 뭐 내력, 뭐 바우신거 효과 등 응력 변연율 선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탄성계수와 항복점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형 강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번 문제인데요. 자, 과거 65회, 115회, 120회, 129회의 유사 문제로 이제 기출된 적이 있고요. 금형 강제에서 이제 중요한 그 금형 수명과 관련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이제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형 강제에서는 내막모성이라든가 당금질성, 내열성, 내식성, 기계 가공성, 열 전도성 등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제 설명하시면 고려사항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교시 이어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제로 처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유사 문제가 63회, 97회, 100회, 115회, 129회 기출됐고요. 아주 많이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출제 확률도 높은 문제가 되겠죠. 자, 서브제로 처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 목적이 있겠지만 치수 정밀도 향상이나 뭐 경도 증대, 뭐 조직 안정화, 뭐 이런 목적이 있겠고요. 서브제로 처리는 이제 마르텐사이트, 즉 담금질 후에 잔류 오스텐나이트를 이제 마르텐사이트로 100% 마르텐사이트로 이제 변태시키기 위한 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요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다가 목적, 서브제로 처리의 목적을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출금형에서 에어벤트 설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사 문제로 63회, 67회, 100회, 109회, 127회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유사 문제로 많이 출제된 문제니까요.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에어벤트의 설치 목적을 주된 여러분들이 본론 내용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성형품의 불량을 최소화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죠. 어떤 불량이 발생하느냐, 에어벤트 설치가 잘못되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이제 흑점이나 플래시, 기포, 미선능 등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9번 사출금형에서 하트러너에 적용되는 게이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79회, 100회, 111회에 유사 문제가 있었고요. 자, 하트러너의 게이트는 이제 오픈 타입과 그 다음에 밸브 타입이 있죠. 이 오픈 타입과 밸브 타입의 하트러너의 게이트 방식을 이제 비교 설명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차이, 사출 속도나 압력 손실, 사이클 타임 등과 관련해서 오픈 타입과 밸브 타입 이 게이트를 지금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하시면은 좀 더 좋은 답안, 가독성이 좋고 그런 답안이 될 수 있겠죠.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0번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의 특징 5가지를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이제 과거 유사 기출 문제 63회, 73회, 79회, 127회에 기출된 적이 있고요. 자,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의 특징 5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5가지라는 건 개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하실 때 딱 5가지만 기술하시면 돼요. 뭐 6가지, 뭐 7가지, 8가지를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굳이 기술할 필요가 없고 명확하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내용으로 5가지만 골라서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역시 이런 문제의 열 경화성, 열 가성성 수지, 이건 비교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표를 이용해서 이제 기술하시면은 좀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텍스트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표를 이용해서 가역성, 기계적 성질이라든가 연화온도, 치수안정성, 가공법 뭐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 5가지를 표를 이용해서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11번 블랭킹용 금형에서 재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블랭크 배열 방법 5가지를 간단한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사 문제로 한 126회에 기출됐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도 5가지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기재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때 자신 있는 거 5가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림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블랭크 배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블랭크를 기울게 한다든가 형상을 조합한다든가 이순 잠폭을 0으로 한다든가 뭐 이순 잠폭, 사이드 잠폭을 0으로 하는 방법, 다열화 등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 보시면서 기재를 하시면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전당 가공법 종류 5가지를 설명. 이것도 5가지 만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과거 이제 63회, 88회, 108회 유사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블랭킹, 피어싱, 쉐이빙, 트리밍, 노칭, 슬리팅 등 이 전단 가공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선택적으로 해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금형 분야에서 적용되는 확산 접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사 문제가 117회에 있었고요. 자, 접합면 사이에 발생하는 원자의 확산을 이용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은 개요에 들어갈 서론이 되겠죠. 이런 내용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 내용으로서 이게 금형 분야의 이 확산 접합법이 어떤 분야에 적용되느냐. 대표적인 거 뭐 우리 사출금형 쪽에서 이제 냉각 채널이라든가 이 다이캐스팅 금형에서도 뭐 활용될 수가 있겠죠. 3차원 냉각 채널. 자, 그 다음에 사출금형 쪽에서 이 하트러너 매니폴드 이런 쪽에서도 이제 확산 접합법에 의한 방법이 이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좀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2교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이제 6문제가 주어집니다. 6문제. 2교시, 3교시, 4교시. 이 6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문제와 자신 없는 문제들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 문제당 한 25분 이내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 1번 문제. 사출 성형 후 수축 및 팽창 요인 5가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5가지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과거 이제 70회, 103회, 129회에 유사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기술할 것이냐.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 요인, 팽창 후의 수축이라든가 결정화 수축, 배양에 대한 수축, 수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탄성 회복에 의한 팽창, 사용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습도에 의해서 수축을 할 경우도 있겠고 팽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하시면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출금형에서 냉각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91회, 100회, 108회, 124회에 유사 문제가 기술된 적이 있고요. 자, 냉각 시스템의 설계 시 중요한 부분은 냉각 시스템의 효과, 균일 냉각 중요하죠. 선형부 형상을 따라가는 회로 설계, 냉각 채널, 자, 인let과 안렛 온도 차, 레이놀드 수, 난류 형성,
그다음에 에젝터 핀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냉각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5가지만 설명하는 게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분량을 2페이지에서 4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 정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내용을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3번 프레스 금형 전단 가공에서 클리어런스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기출 회차는 73회, 76회, 108회 유사 문제가 기출됐고요. 자, 클리어런스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자, 처짐량이라든가 전단면, 파단면, 버크기라든가 전단력, 제품의 정도, 전단 날 마모라든가 금형 수명 등 이런 부분이 이제 클리어런스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실 때 역시나 자신이 있는 내용들 좀 충분히 내용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2페이지, 3페이지나 이런 페이지 분량으로 기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드로잉, 역드로잉, 아이오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63회, 85회, 112회, 130회 유사 문제가 이제 기출됐고요. 자, 드로잉 가공이 이제 종류에 해당되죠. 재드로잉, 역드로잉, 아이오닝 뭐 이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기술하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글로써 이제 표시하는 것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금형강제의 표면 처리법 중 PVD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물리적 증착법이죠. PVD. 자, 이 문제는 이제 91회, 112회, 130회에 유사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고요. 이제 물리적 증착법의 종류가 있죠. 진공 증착법, 스퍼터링, 이온 플레이팅. 이 대표적인 이 3가지 방법을 여기다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3가지 방법이 지금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기술하시는 것도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형조 방정 가공과 와이어컷 방정 가공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건 비교 설명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교 문제인데 어떤 것을 비교해서 설명할 것이냐, 뭐 전극의 차이가 있겠고요. 뭐 가공 속도, 가공액의 차이, 가공 정도의 차이, 발화 가능성이라든가 가공 변질층 등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표를 이용해서 비교 문제를 기술할 때는요. 단순하게 이제 기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표를 이용해서 기술하는 방법이 좋은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교시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제품을 4캐비티로 생산하기 위해 적합한 사출기를 선정하려고 한다. 형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품의 런너 시스템, 스프루 런너 게이트 부분이 되겠죠. 이 런너 시스템의 투영 면적은 30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필요한 형체력을 계산하라. 단 조건이 있고요. 수지의 금형 내 단위 면적당 평균 내압은 400kg per cm 제곱이고요. 여유율은 20%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형체력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요 문제 내에 또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체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 문제죠, 이거는. 형체력을 계산하라.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가지고요. 조건도 있죠. 형체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2번째, 문제 내에 있는 2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 이제 유사 기출문제 73회, 111회 있었고요. 형체력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형체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금형 내압 곱하기 투영 면적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기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풀이. 그거를 두 번째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출선형 트러블 중 웰드라인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 사출선형 트러블 웰드라인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뭐 63회, 108회, 127회 유사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이 트러블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원인을 사출 조건적인 의미에서 또는 금형 관련해서 재료적인 관점에서 이 웰드라인이 발생되는 그 원인을 찾고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각 측면별로 조건이냐, 금형이냐, 재료냐에 대해서 대책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굽힘 가공에서 발생되는 스프링백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스프링백 형상에 관련한 기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63회, 70회, 103회, 108회, 111회 뭐 이런 과거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그럼 스프링백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 하기 때문에 이 스프링백 형상에 대한 그 영향 인자들을 이제 기술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재질에 따라서 굽힘 반지름, 다이 어깨폭, 유굽힘 쿠션 패드, 클리어런스 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영향 인자를 기술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백 방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되겠죠. 뭐 이 방지 방법으로는 인장 성형법, 압축 굽힘 가공법, 배합법, 뭐 아이어닝법 등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기술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면은 될 거라고 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금형에서 직접 파일럿과 간접 파일럿을 비교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직접 파일럿과 간접 파일럿 이 비교 설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 기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 표를 이용해서 또 비교 설명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과거 67회, 뭐 70회, 109회에 유사 문제가 기출되어 있고요. 파일럿 핀을 설치 시 주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요 답안 작성하실 때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종류로는 이제 직접 파일럿과 간접 파일럿, 이 파일럿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 파일럿에 관련해서 뭐 그림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직접 파일럿과 간접 파일럿 그 차이점을 글로써 표시하는 것보다 그림으로써 확연하게 차이되는 그 차이점을 기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금형용 강 STD11종의 열 처리 프로파일을 작도하고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67회, 82회, 103회, 127회 유사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자, 프로파일을 작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작도.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 처리 프로파일, 뭐 예열, 다단 예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금질과 띠임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그림을 또 그리고요. 각각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일반 가공과 고속 가공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이 비교 설명 문제 되겠습니다. 이런 비교 설명 문제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표를 이용해서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표를 사용해서. 79회, 182회, 103회, 123회, 126회의 유사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이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비교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기술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가공과 고속 가공에서 절삭력의 차이, 전단각의 차이, 칩 형태도 차이가 나고요. 칩 모멘트 효과라든가 절삭 온도, 가공면의 거칠기, 가공 시간, 공구마모 현상, 난삭제 가공 여부 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뭐 표를 이용해서 어떤 그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교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출 선형 공정에서 보합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63회, 79회, 88회 유사 문제가 있었고요. 자, 보합 공정의 목적 같은 것들 여기다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수축, 최적 감소분을 보충한다거나 싱크만크, 최소화, 치수 조절 뭐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2번 다이캐스팅 금형에서 발생되는 불량 중 히트 체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111회, 114회 유사 문제가 있었고요. 자, 히트 체크는 이제 금형 표면의 급격한 가열 냉각에 의해서 열 능력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금형 표면 불량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개요에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자, 이 불량에 대한 부분 대책도 이렇게 설명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책 열 팽창 개수가 작은 재료 선정한다든가, 열 전도율 높은 재료 선정한다든가, 뭐 이런 금형 표면의 슈피닝 처리를 한다든가 등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로잉 금형에서 원통 용기 제품이 발생되는 주름, 균열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 문제는 82회, 91회, 97회, 109회, 111회, 112회, 121회에 많은 회차에서 유사 문제가 기출됐었습니다. 예, 프레스 금형의 이제 불량과 대책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기출됐다고 할까요? 그만큼 좀 많이 기출됐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름의 원인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균열의 원인도 있을 겁니다. 원인을 먼저 기술하시고, 그 다음에 대책도 세우시면 되겠죠. 뭐든지 이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이 기술을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4번 전단 가공의 스크랩 상승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단 가공의 이제 스크랩 상승 원인과 대책, 이 문제도 이제 70회, 85회, 109회 유사 문제가 기출됐고요. 자, 원인은 이제 흡인 작용이나 압축 공기에 의한 밀어올리기 작용, 기름에 의한 유착, 압적, 그다음에 자력에 의한 부착 등 이런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원인을 이렇게 기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강의 열 처리법 중 풀림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입니다. 풀림. 자, 유사 문제가 100회, 109회, 117회에 있었고요. 자, 풀림의 이제 목적이 있을 텐데, 뭐 연화의 목적, 내부 응력 제거, 조직 균일화 이런 목적이 있겠고, 풀림의 종류가 있겠죠. 연화 풀림이라든가 완전 풀림, 항원 풀림, 응력 제거 풀림, 구상화 풀림, 각각 풀림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시면은 4교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2에서 3페이지 정도는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기술하셔도 충분히 분량을 채울 수 있겠죠. 자, 6번 질감 표현 텍스처링 공법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5가지를 이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딱 5가지만 여러분들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과거 유사 기출 문제는 없고요.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금형 표면을 엠보싱하는 가공법,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 뭐 기계 가공, 절삭 가공인데 이제 고속 가공기를 이용하는 거죠. 미세 가공 방법을 통한 고속 가공 방법도 있겠고, 전통적인 화학 복식 방법인 화학 애칭 방법, 그다음에 방전 가공 방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마제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5가지 방법들을 이용한 방법들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강의 전 이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물로는 필기구가 필요하겠고요. 본인 손에 편안하게 잡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검정색 볼펜으로 써요. 심도께는 한 1mm 전후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수정용 테이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선자, 투명자로 준비하되 길이는 아주 길 필요는 없고요. 150mm에서 200mm 정도 적당한 길이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계산기도 필요합니다. 자, 계산기에서는 메모리가 되지 않는 계산기가 필요하겠고요. 답안지는 기숙사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그거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계, 아날로그 시계, 뭐 타이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하실 거니까요. 이게 시험 당일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고, 타이머는 연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실제 시험장에서 위 준비물 이외에 신분증이나 수험표, 도시락, 암기 카드 등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1회 1교시 문제 답안 작성 따라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